현대모비스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르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2%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9%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2.8회전으로 이 업종에서는 조금 낮은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PBR은 0.72 상태고요. 분석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현대모타그룹이 도요타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화두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위아를 하면서도 그 대기업의 하도급 왕따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 원인에 대한 걸 소개했습니다만은 이걸 약간 좀 비틀어 가지고 현대모타그룹이 가까운 장래에 도요타를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제 조건은 납품 협력업체도 돈을 벌고 있다면 이라는,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상생이 돼야만이 저는 도요타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가의 패러다임으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없앨 수 없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원가 타령을 하고 임금비가 올랐다, 뭐 경비가 올랐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따라서 스루퍼 패러다임 관점으로 해결책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좀 화두를 던지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를 그 뭐 한 달 전 정도에 그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왕따 그런 뉴스, 일본 뉴스를 보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완성차 업체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하고 현대위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직원 수에 관계없이 평균 임금을 보면은 현대차가 가장 낮게 받고 나머지는 다 유사합니다. 1억 한 5천 4천에서 거의 1억 5천 수준입니다. 다들 꽤 높은 임금들을 받고 있어요. 현대차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도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만 비율을 둔다면은 여기에 기획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게 정규직이겠죠. 6만 3천 명. 기간제 근로자,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9,100명 합쳐가지고 72,190명인데, 이제 9,000명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이제 평균 임금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 1인 평균 금액은 그냥 월 일반 수령액 한 4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연평균 연금은 그 보너스 다 이런 거 포함이고 퇴직급여도 들어가 있을 그 10% 미리 준 것처럼 계산돼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차의 그 독특한 것은 소속의 근로자를 별도로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납품 협력업체가 아니고 외주, 그 공장 내에서 그 외주 처리하는 그런 어떤 그 소속의 근로자,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한 또 5천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임금급여에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정규직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얘기고, 단시간 근로자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파트타임 근로자 아니겠느냐. 그리고 소속의 근로자들이 상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파트타임 근로자나 소속의 근로자, 이런 사람의 급여 수준은 당연히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매출액을 보면은 상반기에 18조 4천억을 했는데 9.2% 감소했는데 재고는 줄이질 못하고 2.5% 증가했어요.
매출원가를 근데 또 10.8% 더 줄여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5.7%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5.2%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7.2%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로 글로 적는 거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매출이 감소함에도 원가회계 영업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매출 총이익 증가율이 1.6% 빼기 판매관리비 증가율 1.1%, 갭이 0.5%인데 결과 영업이익률 증가율은 7.2%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매출원가 10.8% 감소 원인은 무엇인가? 매출이 감소함에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줄이지 못하고 증가시킨 결과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루프수로 분석하면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루프수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1%가 감소해가지고 매출 감소율보다 3.9% 더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율은 그래서 3.4%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 및 운영 경비 포함해서 3.6% 증가했습니다. 스루프율보다 약간 더 증가했죠. 생산성이 1.14로 0.01포인트 정도 상승밖에 못했고 스루프 영업이익은 9% 상승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1억 원이 더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글로 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루프 증가율이 3.4%인데 운영경비 증가율이 2.8%니까 요건가요? 요거네. 율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플러스가 돼서 스루프 영업이익률이 9%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0.6%라는 그 차이가 영업이익률 9% 증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0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현대모비스 WCA 증가의 원인은 상품의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상품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굳이 제조원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작업을 하지 않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표현할 때 제일 밑에다가 평가손실 충당금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안 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상식이 돼야 됩니다. 재고자산에 관한 한은 제발 평가손실 이따위 작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융자산은 해도 좋다. 이게 시가가 있고 하지만은 재고자산은 역사적 원가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냐. 거기서 무슨 평가질들을 하고 자빠졌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대모비스는 왕성차 업체 생산 영업의 중간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 성격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외주가공이란 독특한 재고 계정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주가공이라고. 자기네들이 직접 핸들링 생산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류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생산 작업을 한다기보다도 외주 처리로 가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재고자산 명세에서는 상품 계정이 분명히 있으나 비성분 표기에 상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듯이 상품이란 얘기가 없어요.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도 제품과 제공품에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상품이 꽤 있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이는 투명성에 대한 절박함과 치밀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조원가란 것은 단순한 건데 생산재료비 가공비인데 상기 논리라면 원가 회계를 하려면 A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 WCA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들이 전체 재고자산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상업학교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뭐냐? 상업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몇천 원가 더하기 기말재고 이 범위가 문제인데 빼기 기초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무선이나 실세계에 들어오면은 원가라는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거지, 원가가 올랐네 안 올랐네 하는 것은 가공비의 배부 여부에 따라서 달린 거지, 거기에 원재료 뭐 이런 게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 제품의 증가액, 상품의 증가액 뭐 이런 거 중요한 거지, 제공품의 증가액.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일자 추론하고 또 모순이 나와요. 모순이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모순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죠. 지금 얘기를 더 논리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라면은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재료 증감액이 이중 산입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는 매출원가 및 영업이익을 조정을 할 수 있다. 또는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상품 포함 WCAI입니다. 따라서 가장 표준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단계를 보면은 일치를 합니다. WCAI가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PQ 총제조비용 2단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전년도 상반기에는 일치를 해요. 근데 올해 현금이 2,133억 원이 나갔으면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76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1,36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걸 어디서 해먹었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차이면은 아마도 그 계정 과목을 보면은 매각 예정 대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현대모비스에서 일부 사업 부문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매각을 할 때 재고까지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금액이 무려 1,365억 원이나 해당할 것 같다. 요거는 그 3분기에 매각이 완료됐다면 어떻게 나올지, 3분기 결과도 지금 9월달이니까 9월달 마감이 되면은 보통 한 10월 중순경에 나오겠죠. 또는 2023년도 결산서를 본다면 내년 또 3월달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세월은 참 빨리 가고, 아니 느리게 가죠. 이런 경우에는 그때까지 한번 참아 보든지요. 어떻게 나올 건지 두어보도록 합시다. 운영경비로서 그 인건비가 평균 임금을 보면은 직원은 231명 증가했고요. 1,420 아니 1억 4,20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5.3%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류 성격이니까 생산과 영업의 중간에서 아마 이 물류 조직이 독립을 해가지고 현대차나 기아 또 전 세계에 있는 현대나 기아 공장에 그 자재 조달을 하는 거죠.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글로벌적인 그 물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류비와 관리비라고 별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1.2% 감소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왜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7.4%. 자기네들이 다 못하는 건 또 외주 주는 것도 있을지 모르죠.
어쨌든 지급서 수리의 그 내용이 뭔지는 궁금합니다만은 7.4%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수로푼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고 수로푼율은 상승했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해야 됩니다. 또 하나 투명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이 하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상승한 게 아니고 거꾸로 떨어졌어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반증하기 위하여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하는데 제시된 원재료 단순 평균은 하락했다. 거기다가 더 문제는 철강금속 및 비철금속 혈구 석유화학 제품 원재료 가격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투명성 검증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현대차, 기아, 현대유와 모두 마찬가지고 현대차, 현대모탑그룹은 전부 다 기초 원자재를 원재료 가격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너무나 긴 화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공급 사슬 단계별로 가공 비율들이 다 다른데 이거 가지고 입증이 되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식상했는데 이런 면으로 보면은 또 분석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산업이 발전하는데 현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분석 안 해볼 수도 없고 뭐 그런 것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제품 가격은 그래도 그 샤시 모델이라고 각 모델이라는 게 있고 어쨌든 요게 그 10.7% 가격 상승했는데 매출 비중이 79.3%이기 때문에 가중 평균으로 8.5% 올랐고 FEM이라는 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지만은 7% 올라가지고 평균 15.4% 가중 평균 인상이 됐어요. 단순 평균보다 적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 분명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아까 이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내려간 거로 되지만 분명히 직전 그 납품하는 그 회사들의 납품 단가는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과 같은 의리 입장의 현대모비스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 가격을 후려치기만 했을까? 기업이 거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 분명 납품업체 납품 가격도 인상시켜 주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현대나 기아에 납품하는 가격이 15% 정도 올렸다면은 납품 협력 업체도 가격을 올려줬겠죠. 저는 그렇게 좀 선의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 가격을 그 직전 납품 협력업체 가격으로 그닥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 평균 아니 그 총 매입액 나누기 총 수량하면 될 거 아니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기초 원자재 가격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 당신들 가격 치고 있지 이거를 벗어나려니까는 국제 원자재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캄프라치 한다고 그러죠. 커버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괜히 쓸데없는 오해들을 살 필요가 어디 있겠냐. 뭐 그리고 더 넘어가서 주가 올리려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좀 더 좀 투명하게 해라. 그래야 신뢰를 쌓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구두로 얘기한 걸 주견표로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검증은 실패입니다. 안 맞아떨어지니까 그게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팔린 만큼 내일까지 팔린다. 오늘 전년도 판매 대비 오늘까지 판매한 것은 6월 말 기준 47.2%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요 추세대로 갈 거다. 한대면은 연말 매출액은 36조 8천억 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했는데 약간 좀 손을 봤어요. 마진율이 27% 약간 0.8%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매출 재료비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37조 2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예측한 결과를 연말 매출 사업계획 확정액으로 본다면은 37조 2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1조 5,587억 원이 남을 것 같고요. 그때 예상 회전율은 재고 회전율이 25.6회전인데 26.5회전 3.3%도 노력을 못 하겠느냐. 하반기에 더 노력을 하면은 매출이 38조 한 4,700억 정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1조 8,578억 원, 한 3천억 원 정도를 3.3% 조금 더 노력을 해서 3천억을 더 벌 수 있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타난 결과는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판매가는 원가격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해보면은 예가가 더 높게 나오는 게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다 이게 노멀하지가 않다 이게요. 그러면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 제 머리에 대한 논리적으로는 이것저것 원인 결과 자꾸 생각해 보더라도 상품 증감의 영향력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비성분이나 뭐나 재고자산의 변동에도 분명히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 표기에는 상품 얘기가 없고 또 원재료 사용량에도 상품 매입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표현도 없고 어쨌든 상품 증감의 영향력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가는 22만 3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00원 내려갔어요. PBR은 0.72 상태입니다. 주주는 기아가 17.66%, 정몽구씨가 7.29%, 현대제철이 5.92%, 영국공단이 8.3%, 외국인이 무려 40.27%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는 시티그룹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